안녕하세요. 아이브랜딩 포트폴리오 첫 번째 강좌에서는 포트폴리오가 무엇인지,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강좌에서는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실제 작성해 나가면 될지에 대해서 포트폴리오의 5단계, 작성 5단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포트폴리오 작성을 위한 5단계, 그리고 예시를 통한 단계별 작성 과정이 되겠습니다. 나만의 포트폴리오 제작을 위한 단계는 총 5개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주제를 설정하는 일입니다. 주제 설정은 내가 어떤 테마를 차용해서 보여줄 것인지 나의 특색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주제와 컨셉을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진로와 연결돼도 좋고요. 아니면 나의 인생을 대변할 수 있는 어떤 테마도 좋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제 전체의 주제와 컨셉을 정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을 차용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자료들을 수집을 합니다. 자료는 전공이나 교양 또는 다양한 학습 활동에 대한 사진들이나 기록들을 수집을 하여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모든 자료들을 작성하는 작성되어 있는 모든 자료들의 기록들을 수집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료를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에서는 두 번째 단계에서 수집했던 모든 자료들 중에서 내가 이제 필요로 한 제작 목적에 맞는 자료들을 선별하고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학습 전반에 대한 교과나 비교과에 대한 반성적인 성찰을 꼭 포함을 해서 정리를 해서 자료를 선정하는 단계를 거치고요. 다음 단계는 목차와 내용을 구성을 합니다. 그 자료들 전체를 수집을 하고 그 중에서 맞는 자료를 선정한 뒤에 목차에 따라서 순서를 고려를 하는데요. 목차를 선정을 할 때는 이게 시간별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떤 특정한 내용, 컨텐츠별로 구성을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목표와 학습활동과의 의미 있는 연결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예쁘게 포장하는 것까지 포트폴리오의 제작 단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단계별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제작의 첫 번째 단계는 나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컨셉이 명확해야 되는데요. 나의 강점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컨셉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취업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하신다면 내가 지원하는 기업의 인재상이라던가 아니면 특성들을 좀 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컨셉을 잡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S전자의 경우에는 그 인재상을 창의적, 도전적, 글로벌 인재로 잡습니다. 그런데 이제 L전자 같은 경우에는 열정이나 승부분성, 실행력이 있는 인재를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하고 싶은 기업에 대한 이 분석이 좀 필요합니다. 이 분석을 통해서 컨셉을 잡는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만약에 나는 아직까지 원하는 기업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희망하는 직업군의 분야, 또는 특성들을 포함한 주제를 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프로그래머에 대한 어떤 인재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꼭 달성해야 되는 어떤 갖추어야 되는 역량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하셔서 테마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예시는 빅데이터 전문가를 꿈꾸는 컴퓨터공학과 학생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대표하는 하나의 도시를 세우는 테마를 차용을 해서 목차를 토지 탐색, 디자인, 건설 및 이후의 계획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도시를 세운다. 그 도시를 3가지로 분류해서 스마트한 도시를 세우겠다. 스마트한 도시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컴퓨터공학과라는 전공과 연계되어 있는 내용들을 포함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고 글로벌 도시를 세우겠다라는 부분은 글로벌 인재로서 나의 역할, 영어를 배운다거나 아니면 인천공항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스페인 또는 스페인 마드리드에 내가
여행 다녀왔다라는 것들 등등을 경험들을 통해서 글로벌 도시를 세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위한 도시다라고 해서 독서를 하고 여행을 하고 사람과의 교류를 하면서 쌓아왔던 것들 이렇게 해서 각각의 도시별로 자신의 경험을 대변해서 컨셉을 잡고 작성을 했던 것이 특징입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이제 자신의 테마로 자동차를 달리는 과정을 선정을 했고요. 여기에서 단계별로 나의 어떤 준비 상태나 기타 자료들이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를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테마와 주제에 대한 설명을 포함을 했고 특히나 이런 아이콘들을 잘 활용을 했는데요. 제가 많은 학생들에게 도식화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는 하는데요. 포트폴리오에서도 역시 자신의 상태를 대변하는 아이콘들을 좀 설명을 해서 한눈에 의미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나의 경험을 모두 끌어모아서 나열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정리는 저는 이제 엑셀을 좀 활용을 하시라라고 추천을 하곤 하는데요. 학기 단위라던가 또는 시간 단위에 따라서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목록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경험한 모든 일을 전부 목록화해야 추후 누락되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모든 경험들을 시기별로 목록화해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때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들을 저에게 많이 하시는데요. 그럴 때는 이렇게 총 4가지 카테고리를 고려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기를 분석한 자료,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마지막으로 미래 설계를 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장 먼저 이제 자신을 분석하는 자료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신을 분석한 자료는 자기 내면에 대한 또는 타인에 대한 관계에 대한 것 또는 이제 심리나 적성들을 객관적으로 이제 분석한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뭐 MBTI라던가 아니면 진로에 대한 그 직업 맞춤형 검사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자료들을 이제 쌓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능력 증빙 자료에서는 전공의 경우 내가 어떤 과목을 어떤 순서대로 이수를 했고 교양은 어떤 부분들을 필요로 해서 수강을 했으며 기타 학교에서 하는 다양한 이제 단기 강좌 수업들은 어떤 것들을 들었는지도 충분히 자신을 능력을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활동 증빙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전공과 같은 능력 외에 동아리라던가 봉사활동 하신 것들 그리고 여행을 다녀온 것들도 모두 포함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 설계 자료는 다녀오신 국내의 여행들을 경험한 모든 자료들을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 설계 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래 설계 자료는 내 진로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제 선정을 하시고요. 그 분야에 대한 현재와 미래 동향을 분석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단기부터 장기 목표들까지 이제 작성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분류하는 단계입니다. 자료를 모두 수집을 하셨으면 각 항목을 만들어서 분류를 하도록 하는데요. 이제 어떻게 분류를 하면 되느냐. 뭐 전공 수업이라던가 동아리라던가 대외 경험, 사회 경험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기별로 내용까지는 아마 이제 앞에서 자료 수집하는 단계에서 작성을 하셨을 텐데 이것을 카테고리를 만드는 겁니다. 카테고리는 앞에서 4가지 자료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카테고리를 분류 체계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요. 프로젝트에 어떤 것들을 경험을 했다 또는 자격증에 대한 내용이다. 학업 이외의 여러 가지 활동이다 또는 학업의 활동이다 또는 자기 분석한 자료들이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제시를 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나의 그 포트폴리오 제작 목적과 계획에 맞춰서 필요한 자료, 불필요한 자료를 구분하는 그 단계를 거칩니다. 자료들은 스토리보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과정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시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일어난 변화를 중심으로 해서 실패의 경험도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들을 모두 내가 실패했던 자료들은 좋은 자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로 내가 어떤 것들을 배웠다라는 성찰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시면 아주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챙겨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각화할 수 있는 자료들, 사진이라던가 그림들을 꼭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이 친구들은 이제 처음에 라오스 여행 갔다 온 그 여행기를 작성을 했더니 너무 글이 많고 정리가 되지 않아서 이것을 시간 순서에 따라서 내용을 나누고 형식을 정해서 틀에 맞게 정리를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이렇게 저는 이제 어떤 특정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과목명이라던가 이수 구분, 개요 이런 것들은 전부 강의 계획서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 가져오시고 거기서 내가 어떤 것들을 수행했고 어떤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해냈다 또는 어떤 것들을 달성했다, 배웠다라는 것들 정리하시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 성찰하는 부분을 이제 포함을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내용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목차를 잡는 것인데요. 시간에 따라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용에 따른 카테고리를 맞춰서 진행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보시면 이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이제 목차를 진행을 한 거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에 따라서 작성을 한 것입니다. 이건 어느 것이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니까 참고를 하셔서 이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장하는 단계인데요. 이 포장하는 것을 이제 조금 꼭 필요하냐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실은 우리도 예쁜 것을 조금 더 좋아하잖아요. 나의 포트폴리오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좀 깔끔하고 보기 좋게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시는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5단계 말고도 이후에 여러분들이 자료들을 좀 관리하고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나 자격증 같은 것들은 스캔해서 파일로 좀 보관을 해주시고 그리고 동아리나 아르바이트 활동들은 사진들을 좀 잘 챙겨 두시고요. 그리고 이게 사람이 이제 기억에 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경험했을 그 당시의 느낌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작성을 해서 나중에 누락되는 것이 없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경험을 통한 성찰 역시도 포함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면 이전에 내가 했던 계획을 실제로 잘 이수해내고 있는지를 좀 매칭해서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그때그때 자료들을 좀 수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총 5가지의 단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만의 포트폴리오를 차곡차곡 잘 준비하셔서 이제 여러분들의 진로를 달성할 수 있는 좋은 자료집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